부패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뒷돈이 오가는 검은 봉투나 나라 돈을 빼돌리는 독재자의 모습 같은 걸 상상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패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USAD의 사만다 파워가 한 말인데요. 부패는 그냥 나쁜 사람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나라 안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거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도대체 부패가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흔히 부패하면 뇌물을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보시죠. 핵심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맡겨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가끔은 합법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본질은 부패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부패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모든 부패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할 게 바로 정치경제학자 웬웬앙이 제시한 4가지 유형입니다. 이 틀을 딱 적용해서 보면요. 부패가 경제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절도입니다. 이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죠. 예를 들면 회사 비품을 슬쩍 집에 가져간다거나 출장비를 좀 부풀려서 청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대규모 절도. 만약에 소규모 절도가 컵으로 물을 퍼내는 거라면요. 이건 그냥 댐을 무너뜨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 국가 재정 전체를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는 거죠. 세 번째는 급행료. 영어로는 스피드머니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속도를 내기 위한 돈이에요. 원래대로라면 한참 걸릴 행정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공무원에게 찔러주는 일종의 윤활유 같은 뒷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교묘하고 파급력이 큽니다. 바로 접근권 구매 자금. 이건 급행료랑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일처리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사업권이라든지 우리 회사에만 유리한 특별 규제 완화 같은 말 그대로 최고의 특권 자체를 돈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4가지 부패가 다 경제에 똑같이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정답은 전혀 아니다, 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급행료는 진통제 같은 겁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두통을 잠시 가라앉혀주죠. 하지만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거나 경제 체력을 키워주진 못해요. 그쵸? 반면에 접근권 구매 자금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단기간에 막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작용은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 전체가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부패 유형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런 부패가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갉아먹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부패 수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지표가 바로 이 부패 인식 지수 CPI입니다. 매년 나라별로 성적표가 나오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표를 보면요, 보통 점수가 낮은 나라들이 소위 가난한 나라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부패는 가난한 나라들만의 문제구나.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 CPI 같은 지표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됩니다. 첫째, 주로 뇌물이라는 아주 일부의 부패에만 집중한다는 거. 둘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주로 서구 기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자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부패,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제도 안에 숨어버린 그런 교묘한 부패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여러 연구를 보면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부자 나라의 금융 중심지들이 사실상 전 세계 검은 돈의 세탁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부패로 긁어모은 더러운 돈이 이런 곳을 거치면서 깨끗한 돈으로 둔갑하는 과정에 소위 선진국들이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부패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전 세계적인 문제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패와의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패가 언제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부패는 독점 더하기 재량 빼기 책임성이다. C는 M 더하기 D 빼기 A.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부패가 자라나기 가장 완벽한 토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 부패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합법적 부패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행동의 본질은 명백히 부패인데 법이라는 테두리가 그걸 보호해주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94년 독일 의회에서 조사한 건데요. 당시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걸 아예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해서 세금까지 깎아줬다는 겁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더 기가 막히죠. 자국 내에서 뇌물을 주면 처벌하면서 해외에 주는 뇌물은 합법일 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국가가 대놓고 장려한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이런 노골적인 행태는 1999년에 OECD 뇌물방지 협약이 생긴 이후에 대부분 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법이 항상 정의로운 방패막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법이 부패를 위한 가장 교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거액의 정치 자금이 오가고 수십억을 내면 다른 나라 시민권을 살 수 있는 황금 여권 같은 제도가 버젓이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과연 합법적인 영향력 행사와 부도덕한 부패를 나누는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입니다.